2021년 4월 23일 브로우커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 IT 뉴스입니다. 한국일보, 삼성, 갤 21로 세계 1위 탈환했지만 중국 빅3 거센 추격.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전작에 비해 한 달가량 빨리 선보인 갤럭시 S21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점유율을 끌어올린 덕분입니다. 하지만 샤오미와 오포, 비보 등 중국 업체들의 성장세를 고려하면 안심할 순 없는 형편이라는군요. 갈수록 반감될 갤럭시 S21의 출시 효과도 감안해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종저가 제품군 확대와 더불어 하반기에 출시될 폴더블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50원에서 5만원에서 1.5만원 떡락 아로하나 토큰 한컴 주가도 널뛰기. 한글과 컴퓨터 한컴과 계열사 한컴이드 주가가 이른바 암호화폐 테마주로 엮여 이틀에 걸쳐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한컴이드가 투자한 암호화폐가 지난 20일 발행된 이후 나타난 현상입니다.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인 광풍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헤럴드 경제, 외국인 보유 국내 땅값 31조 원대. 1년 새 여의도 면적 1.6배 늘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 말 기준 31조 5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유한 면적은 1년 사이 여의도 면적의 1.6배만큼 늘었다는군요.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가 전년 대비 1.9% 468만 제곱미터 증가한 253.3제곱킬로미터로 전 국토 면적 10만 413제곱킬로미터의 0.25%를 차지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현대차기아 1분기 깜짝 실적. 반도체 대란에 2분기는 덜컹. 현대자동차 기아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에서 깜짝 실적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저 효과를 등에 업은 상태에서 수익성 높은 제네시스나 SUV의 판매 회복세가 영업이익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다만 2분기까지 실적 파티가 계속될지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데다 내수시장의 경우 개별 소비세 인하 효과와 신차 효과가 동반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낙관만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더 팩트, 가상화폐 거래소 줄폐쇄, 2기, 내 비트코인 어쩌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당수가 오는 9월 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은행권이 자금 세탁 방지 기능에 취약한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명 계좌 발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법 적용 유예기간 6개월이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 실명 계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 경제 IT 뉴스였습니다. 두 번째, 국제뉴스 전합니다. YTN, 봉쇄 완화하는 유럽, 백신 접종 속도 낼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금은 백신 여유분이 없지만 여름 집단 면역 형성 목표 도달 이후 백신이 남게 된다면 다른 나라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백신 지원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 우려가 나옵니다. 회견에서 콕 집어 말한 만큼 백신이 남게 되면 1순위는 캐나다와 중미 등 주변국이라고 봐야겠죠. 이외에는 인도와 일본, 호주 등 쿼드 협조국과 관련 동맹국이 우선순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미국의 백신 지원에서 한국은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 미국과 백신 스와프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매일경제, IMF, 한국만 콕 집어 코로나 끝나도 재정 지출 안 줄 것.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이 조사한 주요 35개국 가운데 코로나19 위기에 일시적으로 늘린 지출 규모가 2026년까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는 유일한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IMF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모두 위기 이전 수준으로 총지출을 축소하며 재정 안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지출을 축소해 2022년에서 2023년 이후에는 균형 재정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됐고,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은 지출 축소를 통해 위기 이전의 재정 적자 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TBC 뉴스 중국산 백신 맞은 40대 교민 이상 반응 보인 뒤 사망.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키고 전 세계인이 하루라도 빨리 집단 면역 체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효과와 함께 안전성도 높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중국 상하이에서는 나흘 전 중국산 시노팜 백신을 맞은 우리 40대 교민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났는데 아직까지 사망과 백신 접종의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산 백신을 맞아야 하는 우리 교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국제 뉴스였습니다. 세 번째, 정치 뉴스 전해드립니다. 연합뉴스, 공직자 190만 대상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 제정하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합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에 처하게 되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됩니다. 조세일보, 이재명, 강성 당원들 탈당 요구에 민주당은 재뿌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친문 강성 당원들의 탈당 압박에 대해 정치 입문 이래 한 번도 당을 떠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지사의 1천여 명의 강성 당원들이 과잉 대표되고 있다는 지적과 러시아 백신 도입 주장을 하자 강성 당원들이 민주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지사에 대한 공세와 함께 당을 떠나라고 촉구한 데 대한 반박을 한 셈입니다. 헤럴드경제 통일부 김일성 회고록 출판 경위 파악 후 조치 검토. 이번에 책을 출간한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은 통일부와 국내 출간에 대해 사전 협의하거나 출간을 목적으로 하는 반입 승인 등을 승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민주당 초선 지도부의 쇄신이 구성 요구. 피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요구안에는 선거 원인이 된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국민과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내용과 당정청 관계에서 당이 주도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상 정치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번째, 사회 뉴스 전합니다. 중앙일보, 방역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맞은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 관련 긴급복지 지원비와 재난의료비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뒤 중증 이상 반응이 생긴 국민을 위해 개인별 담당 공무원을 매칭, 신속하게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합니다. 노컷 뉴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35명 나오면서 105일 만에 최다로 집계됐지만 방역당국은 유행 상황이 완만한 증가세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환자 수가 최근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거구에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곳에 골절상을 입을 정도로 부상 정도가 심한데요.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코로나19로 지난해 한 차례 유예됐던 교원평가 올해 재개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의 원격 수업에 대해 평가하도록 할 예정이나 교원사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평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분야 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식회사 브로우 커리